예, MBN 박재인 전무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이 지금 안개 속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2 강남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투자 가치 갖고 유망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고종환 한국자산관리 원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좀 새해 들어서 그 부동산 분위기가 좀 어떠신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더 지금은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네. 좀 전반적인 좀 분위기를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제 주택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살펴보면 악재가 좀 많은 편이죠. 네, 우선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또 공급 과잉 이런 것들이 좀 겹쳐 있죠. 그렇게 본다면 악재가 좀 많고, 호재라고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 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점, 여전히 금리가 올랐지만 저금리 기조에 유동성이 천조 정도로 많다는 점, 또 글로벌 집값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좀 팽팽하지만 악재가 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매매와 전세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 좀 다르게 예상이 됩니다. 우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전세 모두 강보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작년에 집값을 보니까 서울과 세종시가 한 4%대로서 한 1.48%가 오를 때 꽤 많이 2배 이상 올랐어요. 이러한 상승세가 올해도 서울과 세종시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산이나 대구 같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대신 경기, 인천, 수도권은 작년에도 상승세가 약 1%, 2% 나타났지만 올해는 보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일부 지역은 역전세 난도 예상이 된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같은 지방 대도시는 전반적으로 또 약보합 또는 약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가진 사람이나 또 집을 이제 새로 살려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떤 지역이 좀 유망하고 또 우리 고 원장님이 완전 뭐 부동산 좀 쪽집 계신데 좀 괜찮은데 그래도 이 지역은 그래도 잠재력이 있다. 그렇죠. 성장성이 있다는 데를 좀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경기는 사실은 10년 법칙, 10년 주기설에 의하면 적어도 2013년부터 수도권은 올랐으니까 올해가 2018년이 고점 또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본다면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향 안정되는 이런 사이클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올해 고점을 찍고 2019년 이후에는 이제 좀 하향 안정 장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정하에 또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경기의 변동 사이클도 중요합니다만 이 지역의 변화를 잘 살펴봐야 되죠. 소위 성장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전략이 실수요자나 투자 수요 입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리한 정보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제 지역이 다른데 사실 성장하냐 아니냐 쇠퇴하느냐의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전무님, 첫 번째는 인구의 증가입니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 두 번째는 소득, 그러니까 지역의 생산성이 또 증가하는가. 세 번째는 지하철이라든지 고속도로를 포함한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이 얼마나 확충 개선되느냐. 이 세 가지 요인이 성장 지역과 쇠퇴 지역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인 거거든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서울은 세 군데를 꼽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소위 4대 문화. 앞에도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강남권이죠. 강남, 서초, 송파. 요즘은 이렇게 강동구까지가 좀 강남 4구라고 그래서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대신 그다음에 용산, 요즘 뜨는 용산, 다시 용투리 많은 용산, 미군 기지 이전에다가 신분당선 전장선, 여러 가지 한남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세 개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3을 할게요. 그게 뭐냐? 이 강남 상구에 인접한 구예요. 그게 이제 성동, 광진, 강동, 동작 이런 데 이런 지역들도 수혜를 누릴 것이에요. 또 하나 좀 우리 수도권 시청자분들이 많으니까 또 조금 확산을 할게요. 확산의 법칙에 따르면 그러면
강동구가 뜨면 또 어디가 뜰까요? 그러면 결국 하남과 성남이 송파와 인접한 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구로와 금천에 가까운 광명시가 예. 또 기다리고 예. 있죠. 또 고양시가 예. 있죠. 예. 또 우리가 강서로 보면은 김포가 또 좀 네. 발전하고 있죠. 예. 김포 도시철도.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까지 관문 효과라고 그러는데 네. 조금 전문 용어로 말하면 서울에 상계축이 있다. 네. 예, 광화문, 이제 강남, 용산이 있다. 네. 그 옆에 인접성 효과를 노려라. 네. 조금 더 시각을 넓히면 자금력이 좀 줄어들어도 되겠죠. 네. 이렇게 관문이 되는 곳들에 관심을 갖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고, 이 세종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인구와 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성장성은 유지가 된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인구와 소득과 인프라가 꾸준히 성장하는 지역, 부산 같으면 해운대, 네. 예, 대구 같으면 수성구, 네.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뭐 아직 서울 지역은 그런 대로 뭐 괜찮다는 전망이네요. 네, 크게 앞으로 따라- 만약 내리더라도 서울은 예외가 돼요. 왜냐하면 공급에서 공급과잉에서 예외가 돼요. 예. 예, 서울은 입주 물량도 올해 사상 최대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도 증가를 하는데 재건축 멸실 주택이 또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은 예외적으로 매매 전세가 쉽게 떨어지기는 어렵겠다. 다만 좀 재건축은 많이 올랐으니까 예외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아까 지역 이야기를 쭉 했는데 또 이제 부동산 그 상품 뭐 네. 아이템에 대한 관심도 많잖아요. 한 2, 3년 전에 사실 재건축이 굉장히 열풍이 불었는데 그렇죠. 그 계속 뭐 좀 재건축은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전문가들 시각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매일경제신문도 그렇고 그저께 전망처도 좀 나왔죠. 네. 저 여기에 네. 나오는데 재건축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하나 있고 네. 저는 좀 다른 시각이 있어요. 이 재건축은 2012년부터 올랐거든요. 5년간 올랐는데 상승폭을 보니까 거의 2배 이상 다 올랐어요. 또 정고점을 많이 돌파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5, 6년 이렇게 올라가면 과거의 3, 40년 통계를 보면 고점 찍고 좀 등락이 심한 장이 연출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올해까지 상승세가 유지되겠지만 올해 고점을 찍은 이후에 내려갈 때 덜 오른 일반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더 많이 하락이 깊을 수도 있다라는 네. 좀 위험성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집값이 이렇게 5, 6년 재건축이 계속 상승하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은 사이클 원리라든지 또 평균 회귀 법칙에 따르면 그렇게 옳은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추식을 해보는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많이 급등한 후에 따라가면 추격 매수, 예. 상투 투자, 예. 뒷북 투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박지원 전문 이 코너는 굉장히 인기가 강조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상가 같이 이렇게 말하면 빌라처럼 소액 투자자가 하는 곳들은 성장 지역인 경우는 여전히 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임대 수익률이 뒷받침되는 것은 인기를 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히려 올해는 토지시장, 제2경부고속도로라든지 도시재생지구,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시범지구를 발표했죠. 예,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토지시장은 국지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많아서 두 가지 생각. 하나는 부동산에 대한 이제 사이클 측면에서 공격적이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는 상당히 투자 위험성도 높아졌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소유자의 관점에서 신규 분양 이런 것들은 노려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보면 서울에 이 재건축 재개발 지구 신규 분양 물량이 올해 굉장히 오만 가구 많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접근해도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올해 새 그 부동산 유망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